오줌 지리는 공포수다 방송 오므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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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셋이서 같이 방송하는 게 네.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엄청 오랜만이네요. 정말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네. 네. 확실히 셋이 해야 재밌죠? 네, 그쵸. 네. 셋이 해야 재밌고, 네. 둘이 하니까 네. 힘들어요. 맞아요. 네. 버거웠어요. 이 오디오 계속 비우면 안 되니까, 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 너무 반갑네요, 근데. 네. 다들 여름 휴가는 아직 안 가셨죠? 그쵸. 네. 전 먼저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쵸. 제가 좀 불참하게 됐는데, 네. 네, 가족들이랑 같이 다녀왔거든요. 저는 홍천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네. 강원도 홍천이요? 네, 어. 처음 가봤어요. 음. 그 비발디, 파크? 네, 네. 비발디 파크 다녀왔거든요. 어,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네. 그럼 그냥 숙소에서 좀 계속. 우울했어요. 숙소에 계속 있었고, 비가 좀 개인 날, 그 홍천 강에 네. 다슬기가 많대요. 그래서 다슬기를 잡으러 갔는데, 네. 다슬기가 아니라 논우렁? 그게 엄청 많더라고요. 우렁이요? 네. 우렁? 엄청 큰 우렁. 그래서 제가 우렁을 엄청 잡았어요. 그 우렁이 아닌 거예요? 넌 우렁. 맙소사. 우렁 말고 다 잡으신 건가요? 넌 우렁? 지난번에 이렇게 힘들었다고. 아. 네, 그래서 우렁을 잡아서 먹었는데, 그 우렁을 해감을 얼마 안 했거든요, 몇 시간. 그래서 그런지 물비린내가 나가지고, 그냥 그 계곡 맛이었어요. 우렁의 맛이. 무리끼 맛, 약간 그런 느낌? 계곡을 한 사발 네, 마시고 계곡을 온 느낌. 먹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먹었습니다. 아, 우렁도 그거 강에서 잡는 건데, 네. 그것도 해감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런가 봐요. 이게, 꽃을 예, 다 왜냐하면은, 먹고 있어서. 나는 다슬기를 잡으러 왔는데, 왜 우렁이 많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갔던 지역이 바로 옆에가 그 논이었어요, 논. 그 밑에다가 이제 비 오니까 물을 빼잖아요. 거기서 다 내려왔고. 거기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그, 강하고 땅하고 만나는 부분 있죠. 네. 거기에, 그니까, 약간 파도 치는 부분에 우렁이 이렇게 막 있어서 막 주웠거든요. 아, 줍는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재밌었겠다. 근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많지 했는데 옆에 바로 논이 있었더라고요. 네. 개이득이었네요. 네. 네, 정말. 그래서 진짜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 와중에 거기선 친환경 농사.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먹었는데 네. 우렁이 근데 어떻게 먹어요? 우렁을 삶아서 삶아 먹겠죠. 그냥 삶아먹나? 삶아서 소라 먹듯이? 네, 약간 골뱅이 무침처럼 해 먹거나 어. 아니면 그 뭐지? 강된장? 네, 아, 네, 네네. 네, 네. 만들어서 해서 우렁이랑 같이 음. 맞아요. 강된장. 네, 그거 맞죠? 네. 강된장 아니죠? 저 예전에 네. 몰라가지고 강된장 못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냥 된장이라는 그냥 거죠. 된장. 네, 그래서 그걸 먹었습니다, 여러분. 맛있었겠다. 그거. 맛있었겠다. 아니 저는 먹고 궁금하다. 계곡 맛이 나서 안 먹었어요. 그런데 뭐 해감할 때 좀 오래 해줘야 되고 네. 식초랑 소금을 넣어서 삶아야지 뭐 냄새가 안 나나 봐요. 그 민물 특유의 네. 냄새. 전 그냥 계곡 맛이어가지고 안 먹었어요.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엄청 커요. 저 엄청 많이 잡았는데. 저는 네. 번데기랑 같이 파는 소라. 네. 그게 다슬기예요. 그게 다슬기예요? 네, 그게 다슬기고. 그 정도 쪽쪽- 크기를 생각했는데. 쪽쪽 빨아먹는 네, 거. 이렇게 큽니다. 진짜 많이 크다. 잡았죠. 네. 와, 엄청 많이 잡았네, 진짜. 근데 엄청 많고 막 하여튼 주웠어요. 주웠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네. 이게 왜 많냐면 뭐요? 놀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좀 더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벼 재배할 때 네. 친환경 그 우렁 농법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외래종을 많이 들여왔대요. 그것 때문에. 우렁이를요? 네, 이게 외래종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도 있는데 외래종을 거의 많이 썼대요. 왜냐면은 외래종은 겨울에도 살아남고 되게 그 생존력이 되게 강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들여왔는데 요즘에는 뭐 논 우렁이의 습격
해가지고 뭐 다큐가 나올 정도로 얘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잡초만 먹는 게 아니라 벼도 다 잡아먹어 네? 버린대요. 벼를 뜯어먹어요? 네, 벼도 뜯어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벼 지키려고 넣은 건데? 네,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안 죽고.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많이 잡아먹으면 좋은 거라고. 외래종이더라고요. 아니, 정도가 없어. 그러니까 외래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네. 기준이 이제 외래종은 알을 낳아요. 빨간 알을 낳고 네. 우리나라 토종은 그 알을 안 낳는데요. 에이? 그럼 어떻게 그냥 바로 이렇게 낳나 봐요. 특이하다. 새끼를. 그게 뭐야? 다르대요. 종이 아예 다른 네, 근데 거예요? 제가 그럼? 주술 때 주변에 이렇게 빨간 알이 붙어 있었거든요. 약간 산딸기처럼 생긴 네, 그런 건가요? 그거면 아. 외래종이래요. 저는 외래종 알고 봤더니 이제 외래종 이게 그 환경을 파괴하는 네. 그런 종으로 분류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잡아 먹으면 먹을수록 아마 좋을 거예요. 요새 민물가재도 난리잖아요. 그래요? 민물가재도 외래종이 들어와가지고 크기도 엄청 큰데 걔네가 다 먹어치우나 봐요. 마라롱샤를 먹으면 환경 보호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그건가? 그게 그거잖아. 민물가재. 마라롱샤가 민물가재잖아. 이게 놀러 가야 되겠는데 냇가로? 맞아, 요즘 막 가재도 나오던데. 가재도 그게 지금 난리라고. 네네 난리예요. 네. 아 진짜 난 처음 네. 들었네. 그 노누렁도 어쨌든 제가 잡은 게 외래 유해종이라서 하여튼 많이 아. 먹으면 먹을수록 좀 좋은 것 같아요. 참. 지금 너무 많대요. 옛날 그 황소개구리 같이 네. 됐네. 황소개구리도 수입해서 들여왔는데 그게 너무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좀 문제 있었죠. 이제. 그렇잖아요. 황소개구리 그리고 베스. 이게 단백질 공급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피 들여온 때문에 건데. 들여온 애 누구더라? 뭐지? 커다란 쥐. 기억이 안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커다란 쥐.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아닌가? 뭐 왜 우리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읽어서 그래요. 다. 네. 이 대빵만한 쥐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게 기억이 안 엄청 나요. 큰 쥐. 엄청 큰 쥐. 걔를 왜 들여온 거예요, 근데? 모피 때문에 들여왔는데. 걔 그러니까 털 가죽 때문에? 네. 모피 때문에 들여왔는데, 생긴 게 너무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모피를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잘 안 팔리니까, 이제 그렇죠. 농가에서 키우는 걸 이제 포기하면서 야생으로 막 풀어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근데 걔네 확 줄었대요. 왜냐면은 사기 다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사기 개체수가 늘었다고 기사를 봤어요. 사기 없어져가지고 우리한테 좀, 좀 개체수 보존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 커다란 쥐를 다 많이 잡아먹어서 먹이가 이제 풍부해지니까 사기 다시 늘어났구나. 사기 늘어나고 그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사기 너무 늘어나면 농가에 피해가 생길 텐데. 그러니까요. 이제 또 뭐가 늘어날까요? 글쎄, 그 다음은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사람이 제일 문제인데. 무슨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결국 많이 끝은 낳아야 사람이에요. 되는데. 네. 아까 그건 뉴트리아주. 맞아. 예, 그거네요. 뉴트리아. 저 유튜브에서 그거 먹는 영상도 봤어요. 그걸로 막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 거 봤어요. 그걸로요? 네. 어떤 분이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 네, 그 유튜브에서 본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 거북이 먹는 거였는데 그거 좀 충격적이더라.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이게 좀 끔찍해서 그 부분은 편집을 했어요.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통 같은 걸로 이제 어떻게 그거를 다듬는지를 보여주는데 상상을 하면서 그걸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걸 막 뜯어내고 끔찍하더라고요. 저도 비버 이렇게 껍질 벗기는 거는 다 모자이크해서 넣어놨네. 아, 비버래. 비버 갑자기. 비버? 죄송해요. 뉴트리아. 뉴트리아. 아, 여러분. 비버 그 귀여운 애를. 아, 인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탄산의 실체, 이게. 네. 끔찍하네요. 아, 끔찍한 내용이네요. 네. 징그럽다. 네. 아, 어떻게 하다가 말이 여기까지 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면 오히려 이제 뭐 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도 말이 되게 가잖아요. 우리 둘이 하면은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데까지 가가지고. 개드립을 많이 치고 하도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 많이 떠났어요. 제가 너무 말이 길었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왔어요. 네, 오랜만에 나와서 저희 그만큼. 그냥 뭐 3명에서 원래 대화 나누듯이 나눴고요. 오늘은 거의 탄산 혼자 하듯이 해도 돼요.
갑자기요? 네. 네. 그냥 워낙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안 그래도 저희 아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가서 녹음을 했었어야 되는데. 맞네. 별 수 없죠, 뭐. 그래서 제가 댓글을 너무 늦게 봐가지고.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저희 아빠 얘기를 또, 한번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먹으면서 네. 분위기가 현장감까지 다 전달되면 그쵸. 더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분명히 많다고 했거든요, 아빠가. 아직도 할 네. 얘기가 많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인터뷰를 안 하고 있었네요. 네.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잘 부탁드려요. 네, 이번에 친척들 다 모였었는데, 왜 그 생각을 못 했죠? 그러면 가서 인터뷰 한 분씩만 땄어도, 탄산이 일 안 했네. 네. 아직 휴가 안 가신 네. 분들 많잖아요. 저는 다녀왔는데, 여기 지금 엄진님이랑, 그 다음에 슬미님도 네. 안 다녀오셨죠. 네네. 다른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아직 있으실 텐데,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버티세요. 네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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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많이 녹음해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휴가 내내 그냥 편집이나 하고 있으려고. 할 게 없으세요? 네.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 진짜요? 아직도 계획이 안타깝다. 없어요. 세미님은 어디 가세요? 휴가 때?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와이프하고는 시간이 잘 안 맞아서 형하고 1박 2일로 둘이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해서 계획 중인데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하는데요. 형도 무서운 얘기 있으면 하나 좀 해달라 그래야겠네. 난 누구한테 인터뷰를 했다나?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저는 어쨌든 오늘 아빠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서운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네.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이 어느 날 우편물을 하나 받았다. 우편물에는 아무것도 씌어 있지 않았고 아무 제목도 없는 비디오 테이프 하나 있을 뿐이었다. 무슨 스토커의 장난은 아닌가 싶어서 여학생은 이상하게 여겼다. 여학생은 비디오 테이프를 학교 동아리로 들고 가서 그곳에 있는 비디오로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테이프를 보기 시작했다. 비디오를 재생하자 어느 낯선 남자가 한 명 나왔다. 남자는 방을 뛰어다니며 이상한 춤을 미친 듯이 추었다. 워낙 정신 나간 모습 같았고 또 모습이 해괴해서 보던 사람들은 어이없어하며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런데 혼자 자취를 하며 살던 그 여학생은 반대로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기는 바로 내 방 아니야.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유명한 이거 실화 아니에요? 네, 실화? 실화. 우리나라 한 여자 연예인 분이 맞아요. 겪었던 이야기예요. 진짜요? 네. 몰랐어요. 그분이 무명이었을 때였나? 맞아요. 네, 초창기부터 계속 그 연락을 꾸준히 하던 팬이 결국에는 나중에 집까지 침입을 해서 영상 지금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요? 네. 삐에로 복장하고 막 이렇게 춤춰요. 그 방 안에서요? 네. 너무 무서워. 자기 집인 거지. 미치지 아주. 진짜 미친놈이지 그게. 아니 탄사님은 그 리딩을 하실 때 네. 뭔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막 얘기한 다음에 이제 들숨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떨리면서 이렇게 숨 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래요? 예, 약간 겁에 질린 듯한 느낌의 들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꽤 그게 전달이
좀 더 으스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폐활량이 딸려서 그런 지금 건데. 들숨 날숨. 지금 리딩할 때도 들숨 날숨. 네. JYP. 공기반 소리반. 아, 네. 저는 이게 좀 짧았는데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분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온라인상에서 변형돼서 이렇게 괴담처럼 퍼지고 있나 봐요. 아, 그런가 보다. 네, 저는 네.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져와 봤는데, 아, 이게 실화였어요? 네네. 진짜 무서웠겠다, 그죠? 네. 그렇죠. 너무 끔찍하죠, 그거. 그분이 아마 혼자 사시는 분이었을 텐데, 네. 가족이 있다면, 내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가 거기서 삐에로 복장을 하고 춤을 추는 거를 보내왔다면, 아, 와, 진짜 이거는. 그건 또 다른 의미로 무서운데요, 그건. 전 미칠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에 누가 삐에로 복장을 하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면. 아,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비디오를 녹화를 한 다음에 당사자한테 보낸 거잖아요. 네. 진짜 보통 또라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워요. 와, 남일 같지가 않아요. 와, 이거 뭐 영화로 찍어도 되겠다, 진짜. 그쵸. 가족이, 영화로도 있나? 가족이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뭐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끝났죠. 그 범죄 스릴러잖아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네. 맞아. 이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런 스토커에 시달리는 분이 많아요. 여성분들 중에. 제가 되게 스토킹을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분이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친구 신청을. 네. 그래서 제가 친구 수락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친구 요청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수락하거나 차단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와 있는데 어떤 기업 계정으로 저한테 이제 친구 요청이 와 있는 거예요. 전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수락하잖아요. 기업 계정. 네. 기업? 근데 어디서 낯이 익은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차단을 안 해놨어요. 혹시 몰라서. 네네. 페이스북 사진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그 스토커랑 사진이 똑같은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 친구 요청한 그 메인 사진이, 프로필 사진이. 그럼 계정을 따로 네, 만들어서 해서 기업 허위 계정으로, 네. 그러니까 기업 계정처럼 만들어서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하마터면 수락을 누를 뻔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누르잖아요. 수락 하고 기업 계정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잖아요. 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차단을 안 해두기 잘했다. 네. 그러니까 차단을 안 해두니까 이제 이미지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이 방송 막 듣고 있는 거 아니겠죠?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집요할 수 있나. 벌써 한 14년은 된 것 같아요. 14년째예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진짜 남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이 있지만 저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인인데 그냥 이런 일이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스토킹에 시달리시는 분들 힘내세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진짜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스토킹 범죄 신고 관련해가지고서는 1년에 5,000건이 넘게 들어온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어떤 피드백하는 게 없어요. 실제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대요. 방침이 그렇대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저 어저께 기사를 봤는데 어떤 이제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혼한 이유 중에 막 그런 남편의 집요함 때문에 약간 그 의처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혼을 하면 엄청 괴롭힌대요. 그 사람이 분노에 휩싸여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혼을 하고도 괴롭히니까 그 여자분이 네. 접근 금지
네. 그 신청을 하셔가지고 못하게 했는데도 계속 이제 남편이 괴롭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딸이 계속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달라. 너무 우리 네. 엄마가 위험한 것 같다라고 하고 그 스토킹을 당하는 당사자분도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하고 있었나 봐요. 네. 워낙 집요하니까. 근데 결국엔 죽였더라고요. 죽이고 죽인 상태에서 그 시신을 그 논두렁 밑에 네. 이불이랑 베개까지 베어서 이렇게 눕혀놨대요. 아, 소름 끼친다. 미친놈이지. 완전 또라이네. 네. 그래서 그 딸이 이제 막 그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접근 금지로는 안 된다. 안 되죠. 범죄가 일어나야지 뭔가 이게 그 접근 금지 뭐 명령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뭔 힘이 있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런 사건이 많더라고요. 접근 금지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헤어지고 나서 그 집요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많았잖아요. 지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 금지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 피해자가 되신 분의 이제 그 여동생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언니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언젠간 그 사람 손에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기가 되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스토킹 시달리시는 분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전에 윤호 씨였나요? 아 그래요? 그 무슨 뭐 약 들어있는 음료 테러 사건 있었잖아요. 네,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냥 선처를 요구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어떻게 무마된 것 같은데. 왜들 그러지? 이제 그게 사랑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랑으로 착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체 얼마나 마음속 깊이 이기심이 가득하면 지 마음이 최우선이고 상대 마음은 고려도 안 하고. 너무 약간 감정이 입될 것 같은데. 그냥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벌어지면 자기가 싫다는데 그 계속 집착하는 거 보면 자존감도 없고 약간 거지근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다음 무서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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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선배님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짤막한 걸로 네. 하나 어떤 대화 내용이에요. 네. 엄마, 결혼하면 같이 사는 거 생각해봤어? 얘는 아직도 그 소리를 하고 있어. 모처럼 신혼생활하는 건데 남편도 싫어할 거야. 안 돼. 괜찮아. 엄지 씨는 돈도 많고 집도 크니까 엄지 씨는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 남들이 혼수에 쓸데없는 것까지 딸려왔다고 욕하면 엄마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니? 에이, 속도 위반으로 시집 가는데 이제 와서 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얼씨구,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도 이제 30인데 말 좀 어른스럽게 해야지. 아직 29이거든. 어쨌든 엄마 결혼하면 같이 살자. 어? 오늘도 엄지 씨랑 데이트하니까 그때 좋게 말하면 된다니까. 아유, 여튼 싫어. 엄마는 그러기 싫어. 그래도 이대로 어떻게 혼자 살아. 20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저금도 얼마 안 남았잖아.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한 사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아, 지금까지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데 아르바이트는 무슨 아르바이트야. 아휴, 조그만 게 정말 말이나 못하면. 자, 이제 엄지씨 올 때 됐으니까 어서 준비해야지. 그러네. 그럼 엄마 나 용돈 좀 줘. 아휴, 30이나 먹고 못 살아 정말. 자, 여기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고마워 엄마. 배고프다고 막 먹으면 안 돼. 이제부턴 살 너무 쪄도 몸에 안 좋다더라. 알았어요. 다녀올게요. 아유, 엄지씨 많이 기다리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꽤 늦었네. 아유, 미안해요. 아들이랑 얘기하느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좀 이해가 되나요? 이걸 들어서는 네, 이야기가 좀 힘들 거예요.
무슨 상황이지? 이 글로 봤는데 너무 신선해서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해한 거는 자식이 결혼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엄마가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고. 엄마, 결혼하면 같이 사는 거 생각해 봤어? 엄마가 결혼하면 나랑 같이 사는 거 생각해 봤어? 얘는 아직도 그 소리를 하고 있어. 모처럼 엄마가 신혼생활하는 건데 남편도 싫어할 거야. 안 돼. 괜찮아. 엄지 씨가 이제 엄마랑 결혼하는 분이죠. 엄지 씨는 돈도 많고 집도 크니까 엄지 씨는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 남들이 혼수에 쓸데없는 것까지 딸려왔다고 욕하면 엄마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니? 그런 반전. 예. 속도 위반으로 시집 가는데 이제 와서 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얼씨구 너도 이제 30인데 말 좀 어른스럽게 해야지. 아직 29이거든. 어쨌든 엄마 결혼하면 같이 살자. 엄마는 그러기 싫어. 이제 저금도 얼마 안 남았잖아.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한 사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지금까지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데 아르바이트는 무슨 아르바이트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구나. 선입견을 가지고 들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던 건데. 30살 먹고 일은 해본 적도 없고 이걸로 맛있는 거 먹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마워 엄마 이러고 배고프다고 막 먹으면 안 돼. 이제부터는 살 너무 쪄도 몸에 안 좋다더라. 그러니까 아마 엄마는 계속 뭔지 알겠지.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하는데 부잣집에 좋은 남편하고 결혼을 하니까 눈치 없이 따라가려고. 가서 이제 빌붙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진짜 이거는 아들이 아니라 왼수다. 그렇죠. 근데 또 엄마는 그 아들을 떼어놓고 하려고 신분 세탁을 하려고 심지어 속도 그런 위반 내용이라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 공포스러운 내용이 아닌가. 히키코모리 아들과 이제 아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엄마 뭐 이런 느낌. 그렇게 들으니까 아주 그 신경전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그래서 약간 뭐 말씀하셨듯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약간 그런 되게 재미있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재밌다 이걸. 왜 탄산님은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저요? 네. 두 분이 말을 잘 하고 계셔가지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해 못했죠? 아니 이해했어요. 또 집중 안 하고 있었지. 아니 또. 집중했어요. 왜 그래요? 집중했어요? 네. 확실해요? 들었어요? 네, 확실히 들었어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네? 아니 듣기 평가요 지금. 시험에 낼 거예요. 저를 이거. 의심하세요.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안 들었으면 안 들었다고 얘기하죠. 이걸 한 게 제가 나는 여고를 나왔다. 이거 이후로 여자 목소리 제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또 가져와 봤어요. 되게 좋았어요. 이번 글.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자 그러면 이제 엄진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근데 이게 눈이 왜 이렇게 요새 뻑뻑한지 모르겠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 검은 마차 괴담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시즌 1인가 언제 그 지나가는 얘기로 검은 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아마 요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퍼졌던 괴담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빨간 마스크 비슷한 내용인가요?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도시괴담?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나는 여름방학 때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갔다. 시골이다 보니 화장실을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밤이 되고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밤이라 너무 무서웠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깨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냥 참으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갔다 오기로 했다. 화장실을 가는 길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들어보니 노랫소리인 것 같다. 나는 귀를 기울이고 가사를 잘 들어봤다. 검은 마차 하나가 고드름 위를 지나간다. 검은 마차가 고드름을 지나간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나는 이어서 계속 들어봤다. 검은 마차 하나가 두 고개를 지나간다. 그리고는 계속 노래가 들려왔다. 검은 마차 하나가 두 구멍 사이를 지나간다. 검은 마차 하나가 높은 산을 지나간다. 검은 마차 하나가 넓은 들판을 뛰어간다. 검은 마차 하나가 갈대밭을 지나간다. 그 순간 노래가 끝나자마자 화장실 문이 끽 열렸다. 깜짝 놀란 나는 화장실이고 뭐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뛰어 돌아왔다. 다음 날 소란스러운 소리에 깬 나는 무슨 소리인지 할머니께 여쭤봤다. 화장실 앞에 시체가 있다고 하셨다. 화장실 앞에 가보니 머리가 두 동강 나 있는 시체가 쓰러져 있었다. 그때 밤에 들은 노래가 난 문득 떠올랐다. 그 노래 가사가 이해가 되었다. 다음부터 절대 할머니 집에 혼자 화장실을 못 갈 것 같다. 이 괴담의 이 가사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셨죠? 네. 검은 마차 하나가 이게 고드름 위를 지나간다.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네. 검은 마차 하나가 고드름 위를 지나간다. 고드름. 검은 마차 하나가 두 고개를 지나간다. 이건 이제 고드름이 턱인가 보다. 그리고 두 고개라는 건 입술. 그리고 검은 마차 하나가 두 구멍 사이를 지나간다. 이건 코 사이. 검은 마차 하나가 높은 산을 지나간다. 요 콧등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검은 마차 하나가 넓은 들판을 뛰어간다. 이마. 검은 마차 하나가 갈대밭을 지나간다. 머리. 정수리. 그래서 두동강 난 시체. 목이 잘린 게 아니라 머리가 두 동강이 났다는 게. 네. 근데 고드름이 조금 애매하죠. 겨울이었나요? 네. 나 지금 무섭게 분위기 잡고 있는데. 고드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다른 거는 이렇게 대조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노래가 네. 그 노래의 노랫말에 맞춰서 사람을 죽인 거면 아주 천천히 이렇게 칼을 쓴 건데. 그렇죠. 천천히 그거 밑에서 턱부터 올린 거잖아요. 끔찍하네요. 이게 아이들 사이에 떠도는 괴담치고는 너무 끔찍하죠. 그러네요. 네. 네, 중고등학생 뭐 이런 애들이 하기에는 너무 끔찍한데 네. 아마 그 사람을 네. 죽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뭐 비명소리라든지 이런 게 안 들렸기 때문에 그냥 괴담은 괴담이네요. 네. 그냥 괴담이니까 실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런 일은 없길 바라야죠. 흥미롭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이런 괴담 있으면은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그 괴담은 언제부터 들었던 괴담이에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검은 마차 그 노래를 멜로디를 붙여서 좀 불렀으면 더 좀 음산하지 않았을까. 멜로디를 몰라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원래 이게 반말이 아니라요. 뭐 검은 마차가 두 구멍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존댓말인데 제가 아시겠지만 갑니다, 씁니다를 잘 못해요. 발음을. 그래서 반말로 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반말이야?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받아서 다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콘도나 리조트나 호텔 예약을 하셨을 텐데 그거랑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나 리조트에서나 뭐 콘도에서나 펜션에서나 좀
무서워하시면서 저희를 날려보내시라고 그거랑 관련된 연예인 괴담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코요태 신지님이 직접 겪으셨던 일입니다. 그 신지님이 코요태 2집 활동을 할 때 야외 촬영이 너무 늦게 끝이 나서 이제 송탄에 있는 한 호텔에 멤버들과 스태프들과 다 같이 투숙을 했다고 합니다. 신지가 묵은 객실은 2개의 침대가 있었는데요. 창가 쪽에 있는 침대는 스타일리스트가 쓰기로 했고 벽 쪽에 있는 침대는 신지가 사용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벽하고 신지님이 쓰기로 한 그 침대 사이에 덩그러니 의자가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크게 의자를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신지님이 잠이 드셨는데 얼굴을 그 스타일리스트가 자고 있는 그 창가 쪽을 보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신지가 중간에 뒤척이다가 몸을 돌려서 벽 쪽을 봤는데 벽 쪽에 이제 의자가 있었잖아요. 그 의자에서 귀신이 턱을 개고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신지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고개를 빨리 반대쪽으로 돌리고 막 소리를 질렀고 그때 스타일리스트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대요. 신지가 자기가 귀신을 봤고 너무 무서우니까 내 옆에 와서 자주라고 스타일리스트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신지의 침대에 와서 같이 자는데 이제 신지가 자고 있는데 너무 스타일리스트의 숨소리가 거칠었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잠이 깨서 눈을 떠보니까 아까 그 의자에 앉아서 턱을 개고 있던 그 귀신이 신지 옆에 와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였대요.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신지뿐만 아니라 옆방에 투숙했던 다른 스태프들이랑 멤버들도 그 귀신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무슨 귀신일까요? 호텔에 있는 귀신인데 그러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숙소를 갈 때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다 방에 그러면 이 괴담이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의자 항상 책상에 꽂아놓고 자잖아요. 그거는 이제 책상 밑에 귀신이 쭈그리고 앉아 있을까봐 그런 건데 그 침대 옆에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네. 네, 좀 그 부분이 좀 섬뜩하네. 그쵸. 원래 의자가 이제 창가 쪽에 있거나 아니면 뭐 화장대 있는 쪽에 있거나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벽하고 침대 사이에 의자가 진짜 덩그러니 하나 놓여져 있었다고 하니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간병인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누군가 아픈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고 옆에 이제 벽 쪽에 의자가 있으면 거기 앉아서 간병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말씀하실 때. 누군가 거기서 그런 걸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가 돌봤던 사람이 이제 아끼는 사람이 죽은 거지. 이 사람도 죽고 나서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방령처럼. 저는 의자에 붙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의자에 그럴 붙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의자가 흘러서 뭐 어떻게 거기 호텔까지 왔을 수도 있고 뭔가 그 귀신의 죽음과 관련된 의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좀 약간 끔찍한데. 저는 턱을 개고 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귀신이. 네.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 얼굴을 빤히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턱을 개고 있을까? 턱을 개면 더 집중하잖아요. 아, 그런가? 더 집중해서 쳐다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집중을 해서 봤다는 얘기네, 귀신이. 네, 응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신지가 자는 모습을. 되게 부담스럽다. 그 귀신. 그리고 이제 무섭다고 하니까 네. 옆에서 자고 있었던. 아니
자다가 눈을 네. 딱 떴는데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네. 사람이 봐도 무서운데. 미치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쵸. 제가 가끔 밤에 잠을 자잖아요. 네. 그럼 자다가 눈을 딱 뜰 때가 있어요. 네. 뜨면 그 와이프가 저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어요. 와, 그때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잠이 자기도 깼는지 아니면 잠을 잘 못 이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화내고 있는 것보다 낫죠. 눈을 딱 떴는데, 아니, 차라리 화내는 게 나아요. 그래요? 어둡잖아요. 방에 불 다 껐으니까 완전 어두운데, 아, 그 창문은 바로 침대 옆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빛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얼굴 이제 식별은 되거든요. 눈을 딱 떴는데 날 보고 이렇게 웃고 있어.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하거든. 복수하려고.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거든요. 네. 아,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만약에 눈을 딱 떴는데 의자에서 귀신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그쵸. 사람이 날 쳐다본다. 와,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저는 이제 고양이랑 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할머니 집에 고양이 같이 데리고 갔는데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와가지고 저를 계속 보고 있대요. 앉아서. 내가 일어날 때까지. 너무 그게 좀 지키는 건가? 네, 빨리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건가요? 저를 이제 가만히 앉아서 계속 저를 이렇게 본대요. 얼굴을 뚫어져라. 저는 이제 자니까 잘 모르는데 그런 거 보면 갑자기 그런 얘기가 생각나서. 참. 동물들은 참 묘해. 고양이들은 영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귀신을 보면 제 몸에 귀신이 있는 건가요? 저 귀신으로 보고 보는 건가요? 알고 보니까 탄사님을 본 게 아니라 탄사님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을 그거 보고 아닐까? 있던 거 아닐까요? 그 괴담 중에도 뭐 고양이가 허공을 바라보면 뭐 귀신을 쳐다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실상은 작은 벌레가 날아다니는 걸 보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탄사님의 얼굴을 응시했을까? 네. 내 얼굴을 바퀴벌레가 지나갔나? 오늘 이후로 탄사님 잠 잘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자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진짜 뭔가 확실히 귀신에서부터 저를 지켜준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고양이랑 안 잘 때, 예를 들면 집에 내려가는데 고양이 못 데려갔을 때는 뭔가 과일을 눌려요. 확실히 옆에 있어야지 덜 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가위 눌리는 것 같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가 막 자면서 막 하면서 낑낑거리면서 막 자더라고요. 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고양이가 쳐다봐서 가위 안 눌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뭔가 뭐 어떤 분들은 고양이를 안 키우고 고양이 인형 같은 거를 가위 심하게 누리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안고 잔다는 그런 글도 좀 봤어요. 네.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고양이는 참. 아니면 약간 심리적인 요인에서 그래도 고양이가 내 옆에 있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좀 덜 눌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 가위 눌릴 때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하도 가위가 많이 눌리니까 안 눌리고 싶어서 막 찾아봤어요. 가위 안 눌리는 법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귀신이랑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거라는 그런 글을 봤어요. 그래서 가위를 이길 수 있는 주먹이나 가위를 내고 자면 가위가 안 눌리는데 보자기를 내면은 귀신한테 지기 때문에 가위를 눌린다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저 잘 때 맨날 주먹 치거나. 이게 뭔 소리야? 진짜예요. 저 어렸을 때 봤어요. 그 다음에 가위를 이렇게 하고 손 모양을 가위로 만들고 자요. 근데 진짜 보자기를 하면 가위가 눌려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거기보다는 몸이 많이 이완되잖아요. 네. 보자기를 피고 자면.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많이 이완됐을 때 가위가 확 눌리거든요. 몸의 긴장이 확 풀리면 가위를 많이 눌리거든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냥 축 처졌을 때 이럴 때 가위 많이 눌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딱 주먹을 쥐고 배 위에 딱 주먹을 올리고 자요. 그러면 이제 안 눌려요. 너무 불편한데. 엄지님이 지금 가위 눌릴 것 같아요. 왜요?
하도 네. 이완돼서 지금. 지금 막 네. 하품하고 하품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몸이, 컨디션이 계속 안 좋네요, 몸이. 몸이 안 좋아요? 네. 여름이라 땀을 많이 흘리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여름은 저한테 최악의 계절이라. 지하철 타고 이렇게 걸어오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더워서. 네, 오늘 여기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여기에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덥더라고요. 여기 진짜. 땡볕이잖아요. 오는 길이 또. 맞아요. 엄청. 그늘도 없고. 저 근처에다가 차 대고선 여기 네. 걸어오는데도 너무 덥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이 건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실외기가 많이 밖에 나와 있는지 여기는 유독 더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역이. 하여튼 물 많이 드시고. 네. 네. 홍삼 같은 힘내세요. 것도 좀 챙겨 드시고. 그래야 여름일수록. 되려나 봐요. 지금 너무 다크서클이 심해서 귀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그 토시오 같은 그런 맞아, 느낌이에요. 얼굴은 하얀데 지금 눈 밑에만 검해가지고 지금. 앞머리 약간 일자여가지고. 그럼 어딜 가나 다 토시오라는 얘기가 에이. 그렇게. 네. 아, 토시오 같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요 근래 제가 회사에서 자리를 옮겼어요. 자리요? 예? 자리요? 네, 자리. 내 그것 때문에 옆에로 왔어요. 더 가까워지셨네요. 네, 엄청 가까워졌어요. 그럼 맨날 자주 보겠다. 더 자주. 엄지님 보겠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야. 회사 전체가 그냥 다 그 네, 파티션을 다 옮겨가지고. 맞아요. 되게 난리였어요, 불편했어요. 난리. 왜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누가 보면 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 회사에 그 새로운 분이, 높은 분이 한 번 모시게 돼가지고, 그분 오시면서 그 디자인팀이 있던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비우면서 이제 좁게 아주 고시원 마냥 이렇게 아주 비좁게 거기에 틈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책상이랑 뭐 각종 장, 그리고 디자인팀이다 보니까 자료가 엄청 많아요. 이거를 다 버릴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이삿짐 싸는데도 한 3일 걸렸나 봐요. 3일, 4일? 꾸준히 계속 쌌어요. 그 약간 자리가 많이 번잡하시잖아요. 네. 왜냐면 저희 예전에 같이 근무해봐서 아는데 좀 자리가 많이 지저분하시잖아요. 그래서 짐이 더 많아서 옮기기 힘드시지 네. 않았을까. 근데 그게 다 그냥 그게 버릴 더러운 게 하나도 없는 아니라 거.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거나 끝났어도 확인을 재차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버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래도 여름 끝나고 좀 이사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더워서 짜증나는데. 그분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좀 더 추석 전에 오려고 좀 길을 쓰고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러신 왠지 것 느낌이. 같아요. 어떻게든 그냥 여기까지. 갑자기 이거 생각난 건데 네. 벌이 놀러 갔는데 벌이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에 벌 없다고 또 난린데. 거긴 그래요? 또- 전 강원도 갔는데 진짜 벌이 엄청 큰 많구나. 벌 있죠. 누가 봐도 막 말벌 이런 거. 키우는 벌 말고요. 네. 막 호박벌 뭐. 엄청 커요 벌이. 말벌. 강원도에 갔는데 꿀벌인 줄 알고. 제가 봤을 때 꿀벌이면. 비가 오고 끝이면 원래 벌이 많이 나오나요? 그건 아니죠. 글쎄요. 근데 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벌이 저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울었어요. 근데 그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하면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 진짜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애가 애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말벌은 쏘이면 쇼크 와요. 엄청 커요. 위험해요. 벌이.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벌 조심하세요. 진짜 그 시골에 많더라고요. 말벌 앞에서는 쫄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되게 무섭게 생겼어. 네. 진짜 커요. 엄지 손가락만 하잖아요. 진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지만 하죠. 저만 해요. 여기 엄지는 조금. 네, 그거보다는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좀 기분 묘한데? 네, 알겠습니다. 엄지가 딱 2마디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별명이 엄지잖아요. 그렇죠?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무서운 이야기를 슬민님이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그 이야기인가요? 뭐죠? 그거 맞나? 그건 것 같아요. 그게 네. 뭐지? 일단 들어볼게요. 어느 날 총학에서 문자가 날라옵니다. 수상한 아저씨가 신축 원룸을 소개하겠다며 봉고차에 태운 후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권하고 난 뒤에 납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무라 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며 수상한 자가 다가오면 즉시 112나 총학생회로 연락주세요. 이 문자는 특정 사건이 터진 후 발송된 겁니다. 사건은 2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오무라 대학교 남자 신입생 하나가 자취를 위해 학교 근처의 원룸을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신축 원룸이 있는데 아주 싸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신축 원룸이기도 하니 당연히 관심이 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하면서 차를 가져왔으니 타고 가자고 했답니다. 검은색 봉고차였는데 안에 탔더니 자기 말고도 다른 신입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3명 있더랍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종이컵에 직접 담아온 보온 용기에 커피를 돌리며 추운데 고생이 많다고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깼는데 병원 침대 위에서 손발이 묶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위에는 온갖 수술 도구가 놓여져 있었고요. 온갖 발버둥을 쳐서 매트리스를 뒤집어 엎었고 이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지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악착같이 손에 묶인 끈을 풀었다고 합니다. 터져나오는 코피를 억지로 옷을 벗어맞고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뛰쳐나가려는 도중에 사람이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방 안에 있는 캐비넷 안에 숨었는데 어떤 사람이 몇 명 들어와서는 야, 아이씨, 이 새끼 어딨어? 빨리 찾아. 가까운 데 있을 거야. 어이, 너 문 잠궈.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리던지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캐비넷 안에서 숨어 있는데 몇 분 뒤에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빨리 찾으라는 등의 말만 하고는 끊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수술실로 보이는 방 안에 아무도 없어지자 슬그머니 나와서 창문을 열고 나왔는데 개가 엄청 짖어대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후레쉬를 들고 오는 게 보였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창문으로 그 수술실 같이 보이는 곳으로 돌아가서 캐비넷에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갖 공포스러운 상상과 혼란을 겪으며 캐비넷 안에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쭈그려 앉아 몇 시간이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니 또 다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부모님이 통곡을 하시며 살았다 살았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출이 되었는가 하니 그 납치되었던 건물의 또 다른 방에는 같이 봉고차를 탔었던 학생 3명 중 하나가 마찬가지로 손발이 묶인 채 병원 침대에 묶여져 있다가 깨어났나 봅니다. 그 학생이 깨어나자마자 자기는 밖으로 미친 듯이 손에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참고 손을 빼낸 후에 밖으로 뛰어나가서 약 30분 정도를 질주한 후에 도착한 구멍가게에 몸을 숨기고는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곳이 대구가 아니라 포항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머지 학생 2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경찰 수사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실종이라고 마무리되어 있고 아마도 온갖 장기를 추출당해서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일당 중에 2명은 현장에서 잡혔고 또 다른 용의자들과 봉고차에 태운 아줌마는 지금도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오무라 대학교 다니시는 분이거나 대구에 사시는 분은 꽤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듯하네요. 네. 이거 실화인 거죠? 이거 실화예요. 네. 이거 기사에도 났고. 어머. 네.
끔찍하다. 대학교 이름은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네. 뭐 특별히 특정 대학교 지정하기가 좀 그래서 네네. 오므라 대학교로 했는데 네,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그러게요.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아직도 못 잡았나요? 어떻게 됐지? 글쎄요. 이것도 꽤 오래된 얘기일 거예요. 근데 범죄들 중에 모든 범죄가 다 끔찍하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장기매매 이런 그쵸. 거 같아요. 그게 진짜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본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돈인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돈으로 보이는 거죠. 아, 젊고 네. 건강한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너무 괴물 같아요, 그 사람들. 이게 지금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예요.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2006년도면 13년 전 일입니다. 나 군대 있을 때구나. 실종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되면 저런 거 의심해야 된다고. 그럼 이게 내 또래 얘기네. 네, 저도 2006년에 제대했거든요, 제가. 제대하고 바로 복학했을 때 그때네, 딱. 야, 끔찍하다, 끔찍해. 그래서 봉고차 오면 좀 무서워요. 그쵸? 네, 그쵸. 이상하게 또 봉고차는 유독 선텐이 많이 돼 있어. 그걸 진하게 해가지고 맞아요. 안 보이게 해놨었고. 그니까 이 앞전에 대부분 이제 봉고차 이야기 할머니가 등장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망원역에 있는데 어떤 이제 검은색 봉고차가 있는데 거기 할머니 두 분이 타고 계신 거예요. 앞에 젊은 남자가 있고 피했어요. 무서워서. 교회차 아니에요? 가끔 교회에서 운영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요? 너무 네. 그래요? 저희 여기 이제 오므라 방송하고 나서부터는 봉고차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고차 안에 할머니 있으면 왠지 더 무서운 거예요. 막 도망 다녀요. 근데 길가에 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봉고차에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제 권사님들. 거동이 이제 네. 불편하시니까 이제 직접 모셔다 드리고 뭐 그런. 교회 봉고차인데 그 교회 명이 프린팅되지 않은 반대편에 봉고 그 옆면을 본 모양이네요. 네, 문 열고 뭐 다른 이제 할머님 분들을 태우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문을 열어두고 이제 안에 할머니 두 분은 이제 시크하게 딱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느낌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또 우량한 남자분이 또 이제 운전하고 계시니까. 네. 그 교회에 되게 순수한 청년분이신데 봉사 많이 하고. 네.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죠. 네. 괜히 막 피하게 되고 봉고차만 나면 흠칫 놀라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서울도 문제지만은 네.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교 다니시면 아무래도 좀 인구 밀도 자체가 인적이 드물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자취할 때 생각하면은 또 대학교 얘기가 나와가지고 옛날 또 생각이 많이 나긴 하네요. 저도 자취할 때 저희는 벌레 같은 건 없었는데 그땐 기름 보일러였어요. 거기가 기름 보일러인데 저도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기름을 안 넣고 계속 안 넣었어요. 그러다 겨울이 됐죠. 겨울이면은 엄청 추워가지고 방이 그냥 그 밖에 버려진 집에 안에 들어가면 엄청 춥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았어요. 그냥 밖에 있는 거나 안에 있는 거나 똑같았는데 거의 폐가 아니에요, 그러면? 벽이 없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랑 이제 3명이서 저랑 포함해서 3명이 같이 살았는데 침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싱글 침대가. 그러니까 한 명은 싱글 침대에서 자고 한 명은 전기장판 1인용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자고 한 명은 바닥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밤마다 이제 고스톱을 쳐서 1등은 침대, 2등은 전기장판, 3등은 여기 이렇게 해서 맨날 자고 진짜 입 돌아가는 줄 알고 막 그랬었는데 전 대학교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약간 얘기가 바깥으로 샜는데요. 그렇게 이제 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지내셔야 되는 분들이면 정말 누군가의 이렇게 되면 또 누군가의 호의를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이 맞아요. 참 안타까운데 전에도 얘기했죠. 호의로 받아들일 수가 맞아요. 없다라는 게.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모든 자취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맞아요. 네. 항상 그 아픈 부분, 약한 부분을 항상 건드리는 게 그런 사기꾼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조심해야죠.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저 이 앞전에 택배기사 아저씨가 왔었거든요. 막 띵동띵동 하시는 거예요. 근데 택배기사 아저씨가 띵동띵동해서 문을 열고 저 요즘 무서워가지고 택배기사 아저씨한테 그냥 앞에 두고 가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저씨가 제가 1층 현관문 열어서 아저씨가 올라오시고 똑똑똑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두고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저씨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집에 가시는 길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안에 사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있는데요. 제가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밖에 두고 가시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막 화내면서 너 왜 사람이 있으면은 문을 열어야지 하면서 막 짜증을 내시면서 갔는데 나가라고 했는데 뭐 네.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한 네, 거라고 그래서- 했는데. 에? 수상한데요, 그 사람? 그래서 저는 약간 요즘 하도 그런 게 있으니까 막 네. 택배 뭐 이런 사건도 있고 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괜히 제가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저씨도 이제 더운데 약간 짜증이 나셨던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죠. 집에 가시면서 굳이 저한테 전화까지 하시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완전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앞에 두고 가라고 했는데 왜 그게 기분 나쁠 이유도 없는데. 그냥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 네. 하는 거야. 심지어 이제 전화까지 하시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녹음을 음. 해줄까요? 택배 기사 아저씨들 오면 앞에 두고 가세요. 딱 이거 녹음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틀어주는 거지.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그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기분 나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별거 아닌 건데 아까 그 호의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왠지 저는 별거 아닌 거에 조심하게 되고 사실 네. 무서운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 입장에서 들어보면 내가 뭔가 나쁜 사람으로 괜히 의심받았다라는 오해해가지고 맞아. 게- 약간 그런 거에서도 저한테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왜 그쵸. 문을 이제 안 여냐. 근데 이제 전 동생이 있을 때 문을 여는데 이제 아저씨도 오실 때는 나가서 받거나 아니 그 하거든요. 무인 택배함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 쓰죠. 왜 굳이 꼭 모르겠어요. 엄청 전화로 화내셨어요. 그리고 그거 가셨어요. 택배 현관이 그게 잠금이 되면은 차라리 집 문을 여는 것보다 1층 현관으로 나가서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안전성은? 근데 이제 이게 못 나갈 상황도 있잖아요. 사람이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 네. 좀 나가기 뭐한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택배기사 아저씨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받으시니까 기분이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하긴 그런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은 또 그렇죠. 많이 겪으시는 네. 부분이 있기는 네. 하겠네요. 네, 여성분들은 요즘 막 그런 범죄가 하도 많고 막 요즘에 막 괜히 막 문 앞에 가서 두드리고 택배 보고 막 이런 영상도 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여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안 열어주거나 배달 음식도 조심히 시켜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오해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짜증도 나셨을 것 같아요. 또 오늘도 노는 시간이 네. 빨리 흘러버렸네요. 네. 얘기해요. 계속. 약간 토시오 같아가지고 보는데 왜 이렇게 오늘 생기가 없어요? 엄지님 맞으신 거 맞아요? 네. 다른 새끼님 영혼이죠. 아니에요? 새끼님? 엄지가 아니라 중지인데요. 계속 밀어. 이거 새끼를 계속 밀고 있어요, 제가. 네. 저는 중지 밀고 있어요. 내 앞으로 들이민다. 두 분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계속 방송하셨던 거예요? 네, 개판이죠. 네, 오늘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여름철 이제 휴가 떠나실 텐데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가시는 길에 저희 네. 방송 들으시면서 가시면서 네네. 주변 분들한테 홍보도 좀 해주시고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